실적 정리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는 0.68로 예상치인 0.64를 상회했고, 매출 역시 30빌리언 달러로 28.6빌리언 달러의 예상치를 상회했죠.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도 이제 75.7%로 잘 나왔고, 심지어는 이제 3분기 가이던스마저 잘 내줬습니다.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투자자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야, 왜 떨어지는 거야? 야, 이게 장후에서 6%나 박을 실적인 건가? 이게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유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나 언론사를 봐도 뭔가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도 없고, 좀 과한 추측성 기사도 많고, 아예 잘못된 정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엔비디아 실적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실적 요약하자면은 결국 전교 1등이 만점을 못 받아온 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탑라인인 매출액, 그 매출액의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예상치를 엄청나게 많이 상회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EQ24 같은 경우는 22.3%,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이번에는 겨우 4.1% 정도 예상을 상회했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 4.1%라는 수치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EPS 기준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데 예상치가 0.64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0.68이 나와서 EPS도 한 5% 정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영상 올리면서 딱 이 말 했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진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거의 오차범위 한 0. 몇 % 내로 맞춘 것 같은데, 뭐지? 뭐 미리 받아봤나? 어쨌든 이게 흔히들 말하는 셀사이드, 그러니까 증권사의 입장이 있고, 바이사이드, 그 증권사의 상품을 사는 자산운용사 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증권사의 입장은 요 정도면은 오케이다라고 했는데, 자산운용사들의 공통적인 컨센서스가 뭐였냐면, EPS가 한 0.68이 아니라 0.71 정도는 나왔어야 됐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센서스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하도 보수적이다 보니까 실제치는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통일된 주관적인 컨센서스가 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거면은 예상치 왜 만들고 컨센서스는 왜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나 월가의 노름이고 주포의 장난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리고 이제 어닝콜 때 나왔던 우려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야, 이거 문제되지 않냐 라는 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저만의 좀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였어요. 마진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 자, 실제로 저번 분기 발표 때 프로핏 마진이라고 하는 매출 총이익률이 78.9%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번 분기는 75.7%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그 엄청난 마진도 꺾이는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엘 수율에 대비해서 재고 충당금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칩을 만드는, 제조하는 TSMC 측에서 단가를 조금 더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진이 살짝 희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전 분기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78.7%는 그 역대 최고 수치였단 말이에요. 이게 일시적인 수치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마진이 70%가 넘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판다, 혹은 뭐 모래로 금을 연금술해서 판다, 거의 그 수준이란 말이죠. 이미 분석가들은 마진율이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었고요. 뭐 이걸 문제 삼을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AI 차세대 칩인 블랙엘이 지연된 거 아니냐. 여기에 젠슨항이 정확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설계 디자인이 이미 다 변경이 되었고, 이 기능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4분기에 생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4분기 배송을 시작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전체적인 스케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게 설계 도중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발열 혹은 수율이 문제가 돼서 마스크를 변경하든지 디자인을 변경하든지,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다. 공정을 통으로 놀게 하거나 치명적인 오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항이에요. 야, 이게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발열 문제가 있네.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만큼 이런 리스핀 작업은 반도체 공정에서 정말 자주 있는 일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름을 지연 이런 식으로 붙여버려서 그렇지 전혀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런 걸로 물어뜯느냐? 이 다음 나올 문제와 좀 연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CFO가 블랙웰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너희 블랙웰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지연된 거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나왔다는 건데, 이 CFO가 답변할 시간은 정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CFO 대신에 대변인, 이 정도면 엔비디아 나한테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3, 4분기 블랙웰 매출은 아마 비중이 상당히 작았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2024년은 사실상 주된 매출이 전부 하퍼에서 잡히고 있고 블랙웰 같은 경우는 이제 9천 밀리언 달러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년이나 돼야지 이제 한 7만 밀리언 달러가 잡히면서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는 거지. 원래부터 올해 블랙웰이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는 원래도 없었어요, 사실. 자, 그리고 블랙웰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이걸 왜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렵냐면, 자, 이걸 말하려면 이제 미국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 인식의 요건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는데 한 1시간 걸릴 것 같고 아마 다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제품군을 제가 DGX랑 HGX 서버로 나눴어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측이 서버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한테 갖다 줘, 설치까지 다 해줘. 그때 매출 인식이 잡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엔비디아가 그래픽카드 칩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서버 ODM 업체한테 넘겨줘. 여기서 매출 인식이 잡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팔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여기 따라서 매출 인식이 뭐 길게는 3개월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배송하는 기간, 설치하는 기간, 시운전하는 기간까지 다 잡자면 도대체 언제 매출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CFO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퉁쳤던 것 같아요. 뭐 오늘만 제가 이 CFO 대변인 좀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블랙웰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이거 이번 분기에 전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분기까지도 블랙웰 매출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6개월 후인 4분기 매출이 뜰 때나 그게 잡히겠죠. 그리고 블랙웰 매출은 25년에 엄청나게 피크를 찍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백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호퍼 수요가 엄청나다고는 하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은 좀 답답할 수 있는 것이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 중에 가장 또 우려되는 부분이었죠. 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칩을 사간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버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ROI, Return on Investment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고 젠슨항이 1초 만에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나온다고. 이미 지상에 조 단위의 범용 컴퓨팅 인프라가 있고 엔비디아 솔루션을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 이 비용 절감이란 단어를 한 5번 정도 꺼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제가 밑에 초록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긴 해요, 엔비디아가. 근데 이 정도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곳은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체 운용 비용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TCO라고 하는데, 결국 가성비나 전력 대비 성능비인 전성비를 고려했을 때 엔비디아 솔루션이 가장 싸다는 겁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나 다양한 라이브러리까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팩토리, 공장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칩들을 가장 많이 사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실제로 많은 이득을 봤습니다. 이건 각 기업들 어닝콜에서 명백히 드러났고요.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는 폭락을 하는 것이냐?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는 외부 환경을 꼽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주목했어요. 전성기 FOMC 때 파월에 주목하듯이 그만큼 관심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꺾인다는 것은 이 모멘텀이 꺾였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까딱하다가는 나스닥 전체, 아니 세계 증시에도 위험이 갈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특히 옵션 거래. 왼쪽 보시면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한 11% 언저리를 예상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오른쪽 스트레들 매도라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풋옵션을 매도하고 콜옵션을 매도해서 합성을 한 그런 파생 구조의 거래인데,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롱이나 숏 한 방향으로 타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변동성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125달러 기준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의 콜과 풋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 실적이면은 그럼 보합세가 적당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움직여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정도? 약간 실망했네. 약간 잘 나왔네. 이 정도인데,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제 본장 애프터장 포함해서 뭐 거의 마이너스 8% 이상 났으니까요. 자, 이 이유가 이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 아까 말했듯이 이 옵션, 지금 이 마이너스 10에 있는 물량들을 한 방에 다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과 헤지펀드들이 밑에서 엄청나게 싸워댄 거예요. 덕분에 변동성이 극대화됐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빼도 될 정도인데, 야, 저기 있는 옵션을 한번 밀어야 되지 않겠어 싶어서 쭉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해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기대를 못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살짝 모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막 90몇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130까지 들어 올려다 놨으니까 약간의 하락하는 것 정도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실적이 조금 더 좋았어야 돼요. 그래도 이 어닝콜 내용들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어요. 다 나왔던 내용들이고, 엔비디아의 먹거리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겠구나. 이제 소버린 AI, 국가 단위의 AI도 조 단위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AI 목걸이들이 앞에 있고 아직도 AI 혁명은 초입부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너무나 강력하다. 기업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너무 잘해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엔비디아의 향후 2년간 주당 순이익 성장치가 대략 7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빅테크들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엔비디아는 그냥 넘사벽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 중앙값인 25%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이제 포워드 PER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제 한 30 중후반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PER을 성장률로 나눈 PEG 값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포워드 PEG 기준으로 0.4 정도, 이것도 전혀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죠 사실. 오늘의 주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본장은 또 아니에요. 작년이었나 언제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엄청 빼놓고 본장에선 다 말아 올린 적도 있었고, 향후 2년 정도는 엔비디아가 아주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